네, 작은 서점 편집자의 색다르고 섬세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이라는 상만큼이나 유명해진 상이 있죠. 아마 이 맨부커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바로 떠올릴 작가 한강. 네, 한강 소설가의 장편 소설이 네. 얼마 전에 새로 출간됐는데요. 예.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고 이 책 띠지를 보시면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한강문학이 도달한 곳이라는 이제 멋진 카피가 쓰여 있는데 그러네요. 사실 청취자분들의 귀를 이제 저도 집중시키려고 부커상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 소설은 어떤 부커상을 작가의 기점으로 삼는다기보다는 한강 작가도 밝혔듯이 전작인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를 출발선으로 보는 것이 좀 적절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선으로 본다. 그 말은 연결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작품과 작별하지 않는다. 네.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설은 주요 인물 중 하나인 경하가 꾸는 어떤 꿈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작별하지 않는다의 주인공인 경하는 어느 날 성근 눈이 내리는 이제 공간에서 벌판에서 야트막한 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곳에 사람 크기의 검은 통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묘비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틈에 발등까지 물이 차오르고 바다가 밀려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경하는 꿈에서 무덤들이 더 물에 잠기기 전에 어서 이 뼈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초조해하다가 잠을 깨는데요. 예. 이 실제로 작품 속에서 경하도 소설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아마도 광주로 생각되는 어떤 도시의 학살에 대한 책을 2014년에 내고 2달 후쯤 이 꿈을 꾼다는 설정인데요. 근데 한강 작가가 스스로 인터뷰에서 말을 했어요. 자신은 물론 소설 속 인물 경화와 동일은 아니지만 이 꿈은 실제로 작가가 2014년 5월에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뒤에 꿨던 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강렬하게 남아 있었을 테니까 꿈 이야기를 먼저 쓴 뒤에 2018년 겨울에 그 다음을 이어서 썼고 그리고 3년에 걸쳐 완성한 게 바로 이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경하라는 주인공이 네. 왠지 작가 한강과 약간 네. 겹쳐지는 지금 부분이 네, 느껴지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가 마찬가지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나요? 어떤 연결성은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소설은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인데 광주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대학살이 이루어진 그렇죠. 비극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소년이 온다 이후에 제주 4.3으로 건너온 그런 작가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소년이 온다의 연결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소설 속에서 경하는 통나무 꿈을 꾼 뒤에 오랜 친구인 인선에게 이 꿈에서 본 나무들의 모습을 우리가 재현해보자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인선이라는 친구는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을 하다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보살피러 고향인 제주로 돌아가 지내고 있던 친구인데요. 네. 그 인선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제주에 남아 목공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경하의 꿈 이야기를 듣더니 내가 그럼 그런 나무들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채습도 할 수 있다 해서 그걸 재현하고 영상으로 기록하는 데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추진이 잘 안 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경하에게 인선이 다급하게 연락을 해옵니다. 서울의 어느 병원에 내가 있는데 지금 바로 와달라고. 알고 보니까 인선이 혼자 통나무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를 당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소설이 굉장히 그게 좀 세세하게 묘사가 되는데 굉장히 끔찍한 이제 고통을 견디면서 봉합수술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막상 경하를 불러놓고는 자기가 아니라 제주 집에 혼자 남겨놓고 온 앵무새를 돌봐달라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 없이 왔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당장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네요. 네, 그래서 경하는 이제 저항도 해보고 다른 것도 이제 왜 나 말고는 없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주로 갑니다. 그런데 이미 광주에서의 학살과 관련한 자료를 접하고 막 온갖 악몽에 시달리던 작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주로 가면서 4.3에 닿게 되는 거죠.
네. 특별히 한강 작가가 지금 뭐 보면은 어떤 현대사의 그런 네. 어떤 부분들, 네. 특히 힘들었던 순간들을 네, 지금 네. 계속 마주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쓰게 되는 계기가 뭐 있을까요? 개인적인 계기를 밝히기도 했는데 예. 그 1996년에 회사를 그만둔 뒤에 제주에서 3개월 정도를 지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냥 별다른 일상 없이 산책하고 밥 먹고 뭐 쉬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집주인 할머니를 도와서 우체국을 가던 중에 할머니가 어느 담 앞에 서더니 여기가 4.3 때 사람들이 총 맞아 죽던 곳이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오전에 그 말을 들으니까 이 4.3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자기에게 좀 직접적으로 그렇죠. 실감되는 순간이었다고 밝히고 그게 이제 계속 남아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도 제주에서의 경험이 좀 있군요. 네.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이 소설은? 네, 이 소설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경아는 인선의 말을 듣고 곧장 제주로 떠나긴 하는데 제주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해서 인선의 마을을 이제 기억의 의지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네. 근데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고 눈 속에 이제 넘어지게 되면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 정신이 혼미한 사이에 친구 인선이 스스로를 인터뷰했던 영상이 있어요. 뭐 아버지와 동굴에 갔던 기억이라던가 그리고 인선의 제주집에서 어머니를 마주했던 기억들 같은 게 떠오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주의 비극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렵게 도착한 인선의 집에서 인선의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모아놨던 사상 관련 기록들을 발견하면서 알고 보니 인선의 아버지와 외삼촌이 사상 피해자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특히 엄마 정심의 오빠인 인선의 외삼촌은 이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뒤에 더 이상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이감이 됐다는 기록은 있지만 사실상 사살된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유해도 수습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엄마 정심은 딸에게 말하지 않고 피해자 유가족 모임을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들을 인선과 경화가 되짚어가면서 점점 4.3이라는 비극 속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그러네요. 들어가는 소설입니다. 지금 시작이 눈이 오는 장면. 네. 한강 작가의 눈 3부작. 네. 그 전에도 사실 뭐 흰 뭐 이런 맞아요. 에세이도 사실 쓴 적이 네, 있고. 맞아요. 뭔가 다 연결성이 좀 왠지 있는 것 같다는 네. 생각 드네요. 이 소설이 소년이 온다라고 출발선을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전의 작품들과도 연결성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눈 3부작으로 진짜 완성이 되려고 했던 작품인데 이전에 뭐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작별이라는 단편들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마지막 편을 쓰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져서 장편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따로. 네. 네. 하지만 이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이나 작별에서 좀 환상적인 요소들이 활용이 되거든요. 뭐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물이 눈사람이 되어서 네. 녹아버린다거나. 근데 이런 환상성이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에도 적용이 돼요. 소설은 제주의 정말 모든 걸 마비시킬 만큼의 눈보라가 치는 풍경과 함께 기억, 꿈, 환상 같은 장면들이 교차하면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흐트러지는데 근데 읽다 보면은 이게 진짜야 아니야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4.3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게 진짜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사는 게 과연 현실일까? 정말 그 말 그대로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비극들이 이 소설에 담겨 있어서 그런 환상성과 함께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제주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장면과를 다 네. 기억하고 있고 공간 속에서 맞습니다. 아직도 진상조사는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맥락이나 그런 이유들로 유해 발굴도 하다가 중단했다가 이렇다고 하는데요. 제주 4.3평화공원 이제 건립되는 등 잊지 않으려는 움직임은 이어지곤 있지만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해변에서 총살된 데 그대로 바다로 떠내려간 무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이 땅과 바다 아래 잠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네. 자, 고요서사 차경희 대표와 함께 동네 책방 오늘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